혹시 지금 어떤 일을 후회하고 있다면 혹은 그 어떤 일이 너무 최악처럼 느껴진다면 전 이렇게 말해 주고 싶어요. 아직 그 일의 결말을 너무 빨리 정하지 마세요. 지금 실패처럼 보여도 나중에는 스탠다드, 여러분의 기준이 될 수 있어요. 지금 상실처럼 보여도 나중에는 그게 아주 좋았던 방향 전환이 될 수 있어요. 지금 길 잃은 것 같이 보여도 어쩌면 그 길 잃음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처음으로 내 길을 나다운 길을 찾게 될 수도 있어요. 저는 인생의 많은 일들이 그런 식으로 흘러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때는 몰랐는데 나중에 알게 된 것들. 그때 최악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 나를 180도 바꿔 놓은 것들. 그때 실패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시간이 지나고 보니 나를 더 나답게 만든 그런 일련의 사건들, 선택들, 결과들. 그래서 오늘 결론 이겁니다. 미국에 살면서 그런 감정을 더 자주 느끼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삶이 저에게 자꾸 묻는 것 같습니다. "너는 진짜 어떤 사람으로 살고 싶어?" 한국에 있을 때는 역할들이 있었어요. 이미 부여받은 역할, 그리고 너무 친숙한 역할. 누군가의 딸,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엄마, 어디의 강사, 누구의 선생님, 어떤 전공을 한 사람, 어떤 일을 해온 사람, 한 달에 얼마를 버는 사람. 그런데 낯선 나라 미국에서 살다 보면 그 역할들이 한 번씩 벗겨지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내가 한국에서 쌓아온 것들이 여기서는 그대로 통하지 않을 때도 있고, 내가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그 능력이 여기서는 한없이 가치가 없어지게 느껴질 수도 있고, 부족하게 느껴질 때도 있고, 말 한마디, 서류 하나, 병원 예약, 학교 이메일 하나도, 혹은 정말 스타벅스에서 주문 하나 할 때도 생각보다 많은 에너지가 들어갈 때가 있어요. 그럼 자존감이 흔들립니다. '나는 괜찮은 사람인가? 나는 여기서도 잘 살 수 있는 사람인가? 나 지금 잘하는 건가?' 근데 이상하게도 이런 흔들림 속에서 저는 저를 자주 들여다보게 되더라고요. 한국에 있을 때는 너무 바빠 가지고 그렇게 나를 대면하지 못했죠. 그리고 역할에 가려져서, 왜냐면 항상 하는 역할이니까 내가 그거를 다시 곱씹을 이유가 없잖아요. 항상 하던 거, 어제 했던 거 오늘도 하면 되고. 그래서 남들이 또 기대하는 모습, 사회적인 역할, 거기에 맞추느라 미뤄뒀던 그런 내 모습, 나를 마주하는 모습. 이 플로리다에서의 삶이 편하지 않아요. 굉장히 팍팍하고 어떻게 보면 암울한 삶을 살았다고도 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 삶이 저에게 자꾸 묻는 것 같습니다. "너는 진짜 어떤 사람으로 살고 싶어?" 40 대의 자아 성찰은 20 대의 자아 찾기와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20 대에는 '내가 무엇이 될 수 있을까?' 이런 거를 많이 생각했다면, 40 대는 '나는 무엇을 더 이상 하지 않을 것인가?' 이걸 많이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더 이상 나를 증명하기 위해 애쓰지 않는 것. 더 이상 나를 모두에게 이해시키려고, 모두에게 이해받으려고 노력하지 않는 것. 더 이상 내가 아닌 모습으로 버티지 않는 것. 더 이상 과거의 선택 하나로 나를 벌주지 않는 것. 그리고 동시에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나는 아직 변할 수 있는 사람인가? 나는 아직 새로 시작할 수 있는 사람인가? 나는 아직 내 인생을 다른 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인가?' 저는 그 답이 "Yes." 그렇았으면 좋겠습니다. 40 대라고 해서 모든 게 정해지는 거 아니고, 엄마라고 해서 나라는 사람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타국에 산다고 해서 내가 늘 약자로만 존재해야 되는 거 아니고, 늦었다고 해서 아무것도 시작할 수 없는 거 아니라고요. 오히려 40 대가 되어서 보이는 것들이 있더랍니다. 내가 견딜 수 있는 것과 견디면 안 되는 것, 내가 정말 원하는 것과 남들이 원해서 나도 원한다고 착각하는 것, 내가 강한 부분과 내가 돌봐야 하는 약한 부분, 그걸 알게 되는 과정은 때로는 아프지만 그 아픔이 꼭 나쁜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화위복, 이 말을 이렇게 이해하게 됐습니다. 나쁜 일이 저절로 좋은 일이 되는 게 아니라 그 일을 겪은 내가 달라지기 때문에, 다른 생각을 갖게 되기 때문에 그 일이 나중에 다른 의미를 갖게 되는 것. 어때요?
나는 아무것도 배우지 않으면 힘든 일은 그냥 힘든 일로 남아 있는 거예요, 제 인생의 한켠에. 하지만 그 일을 통해 내가 조금 알게 되고 나를 더 알게 되고 내가 더 이상 반복하고 싶지 않은 패턴을 발견하고 이게 진짜 내가 지키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된다면 저는 이 일이 단순한 불행으로 단순한 최악의 결정으로 최악의 선택으로 끝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건 나를 깨우는 사건이 됩니다. 물론 모든 일을 억지로 긍정적으로 해석할 필요도 없어요. 뭐 아픈 일은 아픈 일이고 힘든 일은 힘든 일이고 잘못한 건 잘못한 거고 상처는 상처입니다. 그걸 포장하고 싶지는 않아요. 뭐 다 잘 될 거야 이런 소리를 하고 싶은 건 아니에요. 다만 저는 어떤 사건의 의미가 그 사건이 일어난 당일에 완전히 결정되는 건 아니라는 거를 짚고 넘어가고 싶은 거예요. 시간이 지나고 내가 조금 더 단단해지고 그 일을 다른 눈으로 바라보게 됐을 때 그때 비로소 알게 되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아 그때 내가 그래서 멈췄구나. 아 그때 내가 그래서 다른 길을 찾아보게 된 거구나. 그때 나 무너진 거 아니고 사실은 바뀌고 있구나.' 이런 순간들이요. 살면서 우리는 계속 선택을 합니다. 우리는 모든 선택이 좋은 결과를 가지고 오지 않는다는 건 이미 학습을 했죠. 경험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선택을 한 내가 실패한 사람? 아닙니다. 우리는 그때그때의 나이로, 그때그때의 마음으로, 그때그때의 정보로 살아가죠. 30대의 내가 한 선택을 40대의 내가 평가할 수는 있지만 그 30대의 나를 너무 미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때의 나는 그때의 방식으로 살아남으려고 했고 그때의 나는 그때의 방식으로 최선을 다해 왔고 그때의 나는 지금의 나를 여기까지 데려왔기 때문이죠. 완벽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여기까지 왔습니다. 저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과거의 나에게 조금은 고맙다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혹시 지금 어떤 일을 후회하고 있다면 혹은 그 어떤 일이 너무 최악처럼 느껴진다면 전 이렇게 말해주고 싶어요. 아직 그 일의 결말을 너무 빨리 정하지 마세요. 지금 실패처럼 보여도 나중에는 스탠다드, 여러분의 기준이 될 수 있어요. 지금 상실처럼 보여도 나중에는 그게 아주 좋았던 방향 전환이 될 수 있어요. 지금 길 잃은 것 같이 보여도 어쩌면 그 길 잃음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처음으로 내 길을, 나다운 길을 찾게 될 수도 있어요. 저는 인생의 많은 일들이 그런 식으로 흘러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때는 몰랐는데 나중에 알게 된 것들. 그때 최악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 나를 180도 바꿔 놓은 것들. 그때 실패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시간이 지나고 보니 나를 더 나답게 만든 그런 일련의 사건들, 선택들, 결과들. 그래서 오늘 결론 이겁니다. 전화위복. 인생은 전화위복이다. 하지만 그 말은 무조건 좋은 일이 생길 거야. 괜찮아. 아니고요. 지금의 이 일이 어떤 의미가 될지는 모른다. 기대해봐. 이런 뜻에 가깝습니다. 그러니 오늘 너무 빨리 나를 실패라고 단정 짓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너무 빨리 내 선택이 틀렸다고 인정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건 바로 포기라는 거예요. 내 인생이 너무 빨리 늦어버렸어. 이렇게 속단하고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어쩌면 지금의 흔들림은 내가 무너지는 신호가 아니라 나를 다시 찾는 과정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언젠가 시간이 지나 우리는 이렇게 말하게 될지도 몰라요. 아, 그때 정말 최악인 줄 알았는데 지금 보니 그 일이 나를 살렸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